네,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채무가 너무 급증해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개인회생을 하려고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괴담이나 무서운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를 들면 가족들이 책임져야 된다. 배우자나 자녀한테 어떤 피해가 간다. 회사에 통지되어서 잘린다고 하더라. 빨간 줄이 그어져서 인생을 망친다고 하더라. 뭐 이런 괴담들을 보고 겁을 먹고 계속 돌려막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은 객관적인 팩트만 가지고 확실하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신청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안 망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께서 돌려막기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그 상황이 여러분 인생을 더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개인회생을 하면 무조건 다 좋다,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개인회생을 했을 때 불편해지는 점도 힘들어지는 점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포는 나의 채무 때문에 채권자들이 내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그들을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헌법에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고 민법상으로 봐도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인 자기 자신이지 내 배우자나 자녀가 그 돈을 빌린 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배우자나 부모 자식이 나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될 의무도 책임도 없습니다. 대부업이나 캐피탈이 나의 가족을 찾아가서 추심을 한다면 대신 갚아라, 이런 식으로 추심을 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대부업이 영업 정지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이고, 채권자들이 나의 배우자나 자녀를 상대로 압류를 신청한다면 법원에서 그런 압류 신청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가족들이 같이 엮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보증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나의 채무를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갚을 필요는 없는데 그들이 내가 못 갚을 경우에 대신 갚겠다고 보증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그 서명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러나 요즘에는 금융기관에서 배우자한테 연대보증하라는 경우는 거의 없죠. 문제되는 거는 내가 돈을 빌릴 때 아버지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나를 위해서 담보로 제공해주고 서명을 했다,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채무를 갚지 못하면 아버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 공동재산의 문제이거든요. 개인회생을 하면 배우자 재산의 50%가 나의 재산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법원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뺏어간다 그 말이 아니고 관념상, 생각으로, 이론상 배우자의 재산 절반 정도가 나의 재산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집의 남편이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담보대출을 4억을 끼고 있으면 5억 빼기 1억 하면 순자산 가치가 대략 1억이 되잖아요. 근데 그 집 사모님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 1억 중에 5천만 원 정도는 사모님의 재산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개인회생에서는 자기가 가진 재산 가치 이상은 변제하라, 이런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모님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5천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다만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그리고 최근에는 대전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그리고 전주지방법원까지 실무준칙을 제정해서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형상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실무준칙을 제정했기 때문에 거의 전국의 대부분의 법원에서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회사에 통지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소문이 쫙 퍼지고 회사에서 나를 불러서 해고를 해버린다, 이런 걱정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고 수백만 원씩 더 쓰면서 돌려막기를 하면서 버티는 분들이 계시죠. 자, 제가 냉정하게 팩트만 먼저 알려드리면, 여러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법원에서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통지해주는 제도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도 통지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회사원이라면 회사에서 여러분의 개인회생 사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여러분의 개인회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연체된 지 너무 오래돼서 월급이 압류가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걸 찾아보시는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아직 연체가 안 되었거나 방금 연체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압류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한두 달 이상은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이미 수개월 전에 연체가 돼서 이미 채권자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월급의 압류 신청을 하기 직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회사에 통지를 해서 월급 저 사람 주지 말고 삼성카드에 지급해라,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게 되겠죠. 이게 싫으면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 명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사내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대출 받는 경우 있잖아요. 복지 차원에서 직원한테 저금리로 돈 빌려주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채권자 목록에 회사를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권자한테는 전부 다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여러분의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 목록에 회사를 안 적으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급여 명세서에는 이미 회사가 다달이 원천 공제하는 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보면 바로 알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 적으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걸 보시는 대부분의 채무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우연하게 우리 회사의 누군가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회사의 대표자가 나를 불러가지고 자네 오늘부터 회사 나오지 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채무자회생법을 살펴보면 개인회생을 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해고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해고를 당했다면 여러분은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회사들, 사무직들, 유통, 도소매, 서비스, 동네 자영업장에 일하는 거, 제조업에 일하는 거 이런 건 아무 상관없는데 유일하게 금융업종에 일하시는 분들 있죠.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돈을 만지지 않는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개인회생이나 채무자회생법에서 주는 불이익이 아니라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개인회생에도 별 이상이 없네, 가족하고 회사에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냥 나 혼자 몰래 하고 끝내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놓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지만 개인회생도 현실적인 불이익이나 제약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도가 얼마든지 상관없고요. 신용카드의 신용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그리고 후불교통카드 이런 것처럼 사용하고 월말에 몰아서 변제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신용 기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없고 체크카드, 선불카드, 미리 충전해놓고 쓰는 카드 이런 것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신용카드를 사용 못한다는 것을 어떤 처벌이나 제재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되고 오히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 소득에 맞는 생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당분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대부분의 채무자 같은 경우는 차라리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신용카드 잠깐 막아가지고 돌려막기 이거 좀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 문제점은 신용 대출이 안 되고 신용 점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신용정보원에 통지를 해서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한다는 사실, 공공기록을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다만 이 문제를 냉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어차피 연체될 운명이잖아요. 이번 달에 연체되든 다음 달에 연체되든 그 다음 달에 연체되든 언제든 간에 그러면 어차피 신용대출 안 되고 신용점수 내려갑니다. 개인회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어차피 한번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 개인회생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내려간 신용점수로 평생 살아야 하는데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종결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는 거죠. 참고로 예전에는 3년 변제를 마치면 회생 사실을 삭제했는데 최근 신용정보원 규약이 개정이 되어서 1년만 성실히 변제하면 공공기록을 삭제하는 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불편함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생을 1년 동안 성실히 변제하시면 신용점수, 신용카드, 신용대출을 다시 회복을 시켜서 내 인생이 마이너스에서 제로의 상태는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니까 물론 그 뒤로 카드를 얼마 쓸지 대출이 얼마 나올지는 여러분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달려 있겠지만 어찌됐건 마이너스에서 정상으로 회복해주는 절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한다고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거나 채권자한테 시달리는 일은 없습니다. 멀쩡히 다니는 회사에서 잘리는 일도 없습니다. 신용카드나 신용대출이 어렵지만 이것은 제재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용을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제가 개인회생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들이 변호사님, 제가 원래 개인회생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면 인생 망하는 줄 알고 그냥 1년 동안 더 돌려맞고 버티다가 왔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거든요. 1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몸고생을 했겠습니까? 돈 벌어가지고 이자 내고 부족하니까 이 카드 빌려서 저 카드 변제하고 저 카드 살려서 돈 빌려서 이쪽 은행 변제하고 1년 동안 지긋지긋한 돌려막기 하면서 얼마나 시달리셨겠습니까? 우편물 날아오는 게 무서우니까 외면하고 받아가지고 서랍에 집어넣어버리고 전화 오는 게 부담되니까 전화 받지 않고 덮어놓고 무음으로 해놓고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게 여러분의 목을 더 세게 조르는 거죠. 병원 가는 게 무섭다고 암 환자가 암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혼자 어두운 방 안에서 이거 신청하면 인생이 망한다, 잘못된다, 뭐 빨간 줄 그인다, 이런 인터넷 괴담을 보면서 혼자 소설을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소득이나 재산 서류를 가지고 전문가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이 숨통이 트이고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